네, 이번 시간에는 설문 3번 같이 보도록 합니다. 위 사안에서 갑이 의뢰에 대한 시외버스 운송사업 면허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지금의 행정심판은 취소 심판인 것이 분명하고요. 인용재결을 받았다면 취소 심판의 인용재결은 행정심판법 제43조 3항에 나와 있는데 그에 따르게 되면은 취소 재결과 변경 재결로서의 형성 재결이 있고 그 다음 변경 명령 재결로서의 이행 재결이 있고 이렇게 총 3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현재 인용 재결을 받았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것은 전부 인용 재결로서 취소 재결을 의미한다라고 보겠고요. 을은 무엇을 대상으로 어떠한 쟁송 수단을 강구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무엇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지에 대한 문제는 원처분 중심주의에 대한 논의를 말하는 것이고 쟁송수단이라는 것은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중에서 무엇을 사용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한 문제를 말하는 것인데요. 여기서 원처분 중심주의라는 것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때 적용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무엇을 대상으로를 먼저 판단하고 쟁송수단이 무엇이 되는지를 판단할 수는 구조적으로 없는 상태입니다. 반대로 여러분들이 거꾸로 들어가 주셔야 되고요. 그래서 쟁송수단이 먼저 무엇이 되는지를 살펴보셔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두 가지의 질문의 관계를 생각을 해보시게 되면 뒤에서 무엇을 대상으로 라는 부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행정소송 쪽으로 가게 될 것이다. 즉 재심판 청구 금지 규정을 모르고 계신다라고 하더라도 여기서 행정심판이 쟁송수단이 되면 무엇을 대상으로라는 이 논의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쟁송수단은 행정소송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스스로 느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재심판 청구 금지 규정을 모르고 계신다라고 한다면은 몰랐다. 그럼 행정소송으로 보내줘야 되니까 이 상황에서 행정심판 청구를 할 수 없는 뭔가의 규정이 있지 않을까 라는 것을 여러분이 짐작하시고 행정심판법을 뒤져보시면 되는 거죠. 문제를 많이 풀어보게 되면은 이 질문들 간의 관계를 통해서 스스로 문제를 만들어 나가는 능력을 생길 수 있습니다. 여기서 먼저 쟁송수단부터 검토를 해보셔야 되는데 이것은 행정심판법 51조에 있는 재심판 청구 금지 규정 때문에 그런 거니까 여기서 행정심판의 재결에 대해서 또는 그 다퉜던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심판 청구하는 건 안 되는 거니까 행정소송밖에 안 되는구나. 행정소송을 제기한다라고 했을 때 현재 원처분이 한 개가 있고 재결의 한 개가 있고 한 개는 처분, 한 개는 등이니까 이 중에 무엇을 소외 대상으로 삼아야 되는 것인가에 대한 문제로서 무엇을 대상으로 소외 대상 선정 논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또 좀 디테일한 내용들도 있으니까 먼저 판사를 가지고 보고 나서 답안을 같이 보도록 할게요. 시외버스 운송사업 면허는 우선 제3자효 행정행위입니다. 여기서 제3자효 행정행위라는 부분을 제가 짚고 들어가는 이유는 현재 행정심판을 청구한 것이 처분상 제3자인 갑이 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조금 있다가 원고가 될 수 있는 을의 경우에 있어서는 청구상 제3자이면서 처분의 상대방이 된다는 점,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기 위함과 동시에 또한 지금은 전부 인용 재결에 대한 행정소송 논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원처분이 제3자효 행정행위냐 아니냐라는 문제가 원처분 중심주의 소외 대상 선정과 관련돼서 매우 중요하게 작용할 겁니다. 현재 제3자효 행정행위라는 부분이 큰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그에 따르게 되면 을에 대한 시외버스 운송사업 면허이기 때문에 처분의 상대방으로서의 을은 수익적 효과를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처분상 제3자인 갑이 지금 침익적 효과를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심판 청구를 통해서 원처분을 다투는 것은 갑이 될 것이라는 것 너무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갑이 이렇게 행정심판을 청구합니다. 설문 1번에서 심판은 아니었지만 소송을 제기함에 있어서 과연 제3자 소송에서 갑의 원고적 격이 인정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를 살펴봤었습니다. 거기서 취소 심판과 무효등 확인 소송을 둘 다 살펴봤었는데 어쨌든지 간에 행정소송법 12조 1문과 35조에 따르게 되면 법률상 보호이익이 있어야 된다라고 봤고 경원자 관계로 어쨌든 결론을 맺었기 때문에 그 법률상 보호이익 인정되고 원고적 격 인정된다고 봤습니다. 여기서 취소 심판을 청구함에 있어서 지금 심판의 적법성, 심판 청구의 적법성을 묻지는 않았지만 그냥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면 우선
취소 심판의 대상은 처분인데 이것은 처분이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고요. 대상 적격에 문제가 없고 아까 원고 적격 문제가 생겼다면 여기서 청구인 적격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청구인 적격은 행정심판법 제13조 1항에서 취소 심판의 청구인 적격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에 따르게 되면 물론 학설 대립이 있어요. 입법 과오다 아니다. 행정심판은 행정소송과 비교했을 때 적법 위법에 대한 문제뿐만 아니라 정당 부당에 대한 심사까지도 할 수 있는데 법률상 이익을 요구하는 것은 이것은 입법 과오가 아닌가라는 문제 제기가 있고 학설 대립이 있는 건 맞습니다만은 엄연히 부당한 처분에 의해서도 권리 침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있어서 그것은 입법 비과오라고 보는 것이 통설적 견해이고요. 그렇게 본다면 행정심판법 13조 1항에 있어서의 법률상 이익 역시도 행정소송법 12조 1문이나 아니면 35조의 법률상 이익과 동일하게 볼 것입니다. 그래서 설문 1번에서 논의했던 경원자 관계에 대한 논의는 여기서 행정심판법 13조 1항의 청구인 적격 논의와 완전히 등치됩니다. 그러면 앞에서 우리가 경원자 관계로서 원고 적격 인정된다라고 했으니까 여기서도 경원자 관계로서 청구인 적격, 즉 사익보상 인정된다라고 보는데 전혀 문제 없겠죠. 이렇게 하고 나서 적법한 취소 심판 청구가 들어간 겁니다. 그런데 우리 설문 2번에서 사정 판결 논의를 하기 위해서 그 처분의 위법성을 살펴봤었을 때 경영상 악화가 굉장히 심각했었습니다. 그럭저럭 수지를 맞추고 있다라거나 아니면 지금 현재 상당한 어려움에 처해 있다라거나 이런 표현이 나오면 비례원칙 위반이었습니다. 위법성 인정되고요. 부당만 해도 인용재결 나올 텐데 위법하기 때문에 당연히 인용재결 나옵니다. 행정심판법 43조 3항에서 취소 심판의 인용 재결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고요. 그에 따르게 되면 형성 재결로서의 취소 재결과 변경 재결, 그리고 이행 재결로서의 변경 명령 재결 이렇게 세 가지의 인용 재결 형태가 있는데 현재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일부 인용으로서의 변경이라거나 아니면 명령 재결이라는 단서가 없기 때문에 전부 인용 재결로서의 취소 재결 고려해 주시면 됩니다. 소의 대상, 무엇을 대상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와 쟁송수단에 대한 문제 중에서 먼저 검토할 수밖에 없는 것은 쟁송수단이라고 말씀드렸으므로 여기서 쟁송수단에 대한 언급이 들어갑니다. 쟁송수단이라고 하면 행정쟁송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행정쟁송에는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이 포함됩니다. 그래서 행정심판과 소송을 우선 후보로 놓습니다. 그런데 행정심판의 경우에 있어서는 행정심판법 51조에서 재심판 청구 금지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 부분 잠깐 보도록 합니다. 답안지를 보시게 되면요. 51조 규정을 보도록 할게요. 어디 있냐면 12페이지에 있습니다. 12페이지 보시면 심판 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으면 지금 재결이 있었습니다. 그 재결 및 또는 그 행정심판 청구의 대상이 됐던 같은 동처분과 그 다음 부작위에 대해서 행정심판 의무행심판이었겠죠. 청구했다면 그 부작위에 대해서는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라고 해서 재심판 청구 금지 원칙 규정을 두고 있는데요. 현재 여기서 갑이 지금 을이죠. 이번에는 을이 불복을 하려고 하는데 을이 불복을 함에 있어서는 거기에는 재결입니까? 같은 처분입니까? 부작입니까? 부작위의 문제는 아니죠. 지금 재결도 자기 상태고 처분도 자기 상태이기 때문에 부작위의 문제는 전혀 걸리지 않고 있으니까 우선 제낍니다. 그 다음 재결하고 같은 처분 이렇게 봤을 때요. 이 같은 처분은 원처분 말하는 거니까 원처분은 시외버스 운송사업 면허예요. 현재 불복을 하고자 하는 자는 누구죠? 재결이 나온 다음에 을이에요. 그렇죠? 을에게 있어서 시외버스 운송사업 면허처분, 그 같은 처분은 수익적이기 때문에 이걸 다툴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재심판 청구 금지 규정에 적용을 받고 있는 것은 바로 재결 쪽이라는 것 아실 수 있겠죠? 네, 재결에 대해서 다시 다툴 수 없는 상황. 그래서 지금 제가 여기 이렇게 써놓은 겁니다. 이 재심판 청구 금지 원칙, 행심법 제51조 이것은 같은 처분 부작위 그거 아니고 재결에 대한 심판 청구가 지금 금지되고 있다는 것이다 라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보는 이유는 바로 같은 처분 원처분은 을한테 수익적이기 때문에 다툴 이유가 없고 재결이 바로 을에게 침익적이기 때문에 이것을 다투게 될 것인데 그런데 금지되기 때문에 심판 청구는 안 된다. 그러므로 쟁송수단은 소송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행정소송을 제기하게 되는데요. 그럼 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이제 원고에 대한 문제가 등장하겠죠. 현재 원고는 을이 되고 있어요. 근데 지금 문제에서 쟁송수단 문제는 우선 우리가 끝을 봤습니다. 그 다음 이제 소외 대상 문제를 논의하고 있는데요. 소외 대상 문제는 당연히 대상 적격 문제인데요. 여기서 만약에 재결에 대해서 행정소송을 제기한다 라고 했을 때 그 행정소송은 적법한가 라고 묻는다면 말이에요.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원고인데요. 그러니까 원고 을인데요. 근데 지금 얘는 청구상 제3자입니다. 청구상 제3자. 여기 이렇게 보시면요. 얘가 지금 갑은 원처분의 제3자로서 침익적 이 효과 때문에 불복을 행정심판 청구로 이렇게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친구가 뭐가 되는 거냐면 처분의 상대방인데 이 처분의 상대방이 어디로 오냐면 이렇게 오는 겁니다. 처분의 상대방. 왜냐면 얘가 누구예요? 행정심판 청구에 있어서 청구인이 바로 갑이었었고요. 얘가 누구냐면 행정심판 청구의 청구상 제3자가 바로 을이 되고 있습니다. 이 청구상 제3자인 을이 재결에 있어서도 제3자가 되겠죠. 행정심판은 누구와 누구의 싸움이었었습니까? 현재 시외버스 운송사업 면허를 한 행정청과 그 다음 처분의 제3자인 갑과의 싸움이었었습니다. 따라서 지금 원고가 되고 있는 을은 청구상 제3자면서 또한 재결의 제3자가 되겠죠. 여러분 생각해봐요. 행정소송을 제기할 때 그 대상이 뭐가 됩니까? 처분 등이 되죠. 그죠? 네, 이런 상태에서 처분의 상대방, 처분의 제3자 문제도 있지만 재결의 상대방, 재결의 제3자 문제도 있고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행정소송법 12조 1문이나 35조에 있어서 법률상 이익을 필요로 하게 되니까 여기서 얘가 재결의 제3자면 그리고 재결에 대해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면 만약에 재결에 대해서 행정소송을 제기했을 때 그게 적법하냐라고 묻는다면 여기서도 원고 적격이 쟁점이 될 수밖에 없고요. 만약 이 행정소송이 취소이라면 12조 1문 쪽에서 제3자 소송에 대한 문제를 논의하셔야 되고요. 만약 무효확인 소송이라면 35조 쪽에서 제3자 소송에 있어서의 원고 적격 논의를 해주셔야 됩니다. 근데 현재 문제는 소의 대상이 무엇이 되는지만 물었기 때문에 대상 적격에 대한 논의, 즉 원처분 중심주의 논의만 하고 그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원고 적격 논의를 한다면 그 원고 적격은 인정될 수 있겠습니까? 그건 당연히 인정될 수 있겠죠. 그렇죠? 왜요? 을의 경우에 있어서는 시외버스 운송사업 면허를 받아서 시외버스 운송사업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됐었는데 지금의 재결에 의해서 그 권리를 박탈당하게 됐기 때문에 당연히 법률상 보호이익이 인정됩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이, 특별한 문제 없이 당연히 인정될 수 있을 건데 원고 적격은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소의 대상만 물었으니까 여기에 대해 살펴보도록 합니다. 그럼 여기서 소의 대상의 문제는 당연히 처분 등에서 처분 쪽의 원처분, 시외버스 운송사업 면허와 처분 등에서 등 쪽에 있는 재결, 지금의 취소 재결이 되겠습니다. 둘 중에 무엇이 소의 대상이 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생기는데요. 근데 사실 생깁니까? 안 생기죠. 그죠? 왜? 여기서 시외버스 운송사업 면허인의 원처분, 이것은 지금 원고가 되고 있는 을에게 수익적이기 때문에 불복의 요구 자체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설문에서 말은 무엇을 대상으로 라고 표현을 했고 그것은 우리가 그대로 표현대로만 해석한다면 무엇이 소의 대상인지에 대한 판단을 해야 될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질문하는 것은 무엇이다? 재결에 대한 행정소송 제기할 수 있는가? 이쪽으로 사실 방향이 몰아가고 있다는 것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재결, 취소 재결에 대해서 행정소송 제기할 수 있겠는가 문제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 두 가지를 이렇게 묶어보면 마치 소의 대상 선정 문제처럼 보이지만 이쪽에는 불복의 요구가 없기 때문에 이 문제가 아니고 실은 재결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겠는가에 대한 문제, 결국 이것으로 원처분 중심주의 논의가 이루어진다는 것, 여러분들이 그것을 생각해내시면 더욱 편하겠습니다.
그 다음 행정소송법 19조 단서에는 원처분 중심주의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요. 실제로 행정소송법 19조 본문은 대상적격 규정이고 단서는 대상적격 규정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것은 마치 12조 1문은 원고적격 규정이고 12조 2문은 원고적격 규정이 아니라고 보는 것이나 마찬가지겠죠.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와가지고 이 원처분 중심주의를 데리고 한번 와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소송법 19조 단서에 따르게 되면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존재하는 경우에만 재결에 대해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결에 고유한 위법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우선 선결 문제로서 재결에 고유한 영역이 존재해야 되고요. 그리고 재결의 위법성이 인정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재결의 위법성이 인정된다라고 했을 때 이 재결의 위법은 재결의 고유한 위법일 가능성도 있고 또한 원처분의 위법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허나 이 같은 재결의 위법이 재결의 고유한 위법 또는 원처분의 위법 문제로 분리될 수 있는 경우는 오직 무엇밖에 없냐면 기각재결인 경우밖에 없습니다. 이 두 가지가 모두 존재하는 경우는 오직 기각재결인 경우밖에 없어요. 이런 경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왼쪽에 보시게 되면 고유한 위법에 대한 문제는 고유한 영역의 존부가 먼저 선결 문제가 된다고 했는데요. 여기서 이 하얀 박스는 바로 원처분을 의미하게 되고 그 다음 이 원처분에 대한 심사를 통해서 이루어진 재결은 노란 박스라고 이렇게 보시게 되면 말이죠. 이때 이 왼쪽의 경우에 있어서는 재결의 고유한 영역 자체가 없습니다. 오른쪽의 경우에 있어서는 지금 이 빗금친 부분이 바로 재결의 고유한 영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유한 영역이 없고 있는데 1과 3의 경우에 있어서는 재결의 고유한 위법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1과 3 부분에서 위법성이 발생했다면 이것은 실제로 원처분의 위법성의 문제라고 볼 것이고 그 다음 2번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게 바로 재결의 고유한 위법이 된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는 언제냐면요. 옆에다가 여러분들 요거 필기하셨을 테니까 써놓으세요. 바로 언제냐? 행정심판의 청구인 이코르 행정소송의 원고인 경우입니다. 즉 행정심판 청구를 통해서 자신이 소기에 목적했던 바를 달성하지 못하고 여전히 불만이 남아있는 경우에 있어서 계속적 불복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이렇게 원처분의 위법성과 재결의 위법성을 모두 주장하고자 하게 됩니다. 이때는 그 위법성이 원처분 쪽에서 발생한 것인지 재결의 고유한 영역 쪽에서 발생한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지금 여기서 재결의 위법이라는 것이 재결의 고유한 위법, 즉 2번 상황 또는 원처분의 위법, 즉 3번 상황이 이렇게 둘 다 존재할 수 있는 경우는 바로 이 상황인데요. 이 상황은 오직 기각재결에서만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이것이 만약에 정직처분으로서의 징계처분이고 이에 대해서 특별행정심판으로서의 소청심사를 청구했다라고 했을 때 이때 특별행정심판위원회인 소청심사위원회가 너는 참으로도 악질이로구나 라고 해서 파면 재결을 했다라고 한다면 파면 마이너스 정직만큼의 이 부분 빗금친 추가적 불이익이 발생하게 되고 거기가 바로 재결의 고유한 영역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와 같이 추가적 불이익을 발생시키는 재결은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으로서 행정심판법 47조에 위반돼서 위법성이 당연히 인정되겠지만 어쨌든 고유한 영역이 이렇게 발생을 하게 돼요. 근데 이것은 뭐냐면 원처분도 재결도 그 상대방에게 침익적이기 때문에 동시에 다투게 되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발생해요. 뭐라고요? 청구인과 원고가 일치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이 부분은 우리 논의의 가치가 없죠. 이 부분 논의의 가치가 없는데 이런 경우가 바로 뭡니까? 일부 인용 재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일부 인용 재결은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지에 대한 논의에서 우선 배제를 시킵니다. 그러면 고유한 영역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는 우선 여기서 결론부터 보시게 되면 일부 인용 재결은 고유한 영역 자체가 발생할 수 없기 때문에 이와 같이
재결의 위법이 존재할 때 고유한 위법과 원처분의 위법 중에서 이쪽 자체가 발생할 가능성이 전혀 없어요. 일부 인용은. 그럼 이걸 제거시켜 보도록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얘하고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얘도 동그라미라는 게 존재할 수 있고 얘도 동그라미라는 게 존재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얘하고 얘를 두 개를 고려해 봐야 되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요. 행정심판의 청구인 이코로 행정소송의 원고가 이렇게 됩니다. 하지만 인용재결에 대해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는 바로 지금 상황입니다. 행정심판의 청구인은 갑이었고요. 지금 행정소송의 원고는 을입니다. 그쵸? 그래서 밑에 인용재결 경우에 있어서는 행정심판의 청구인과 행정소송의 원고가 서로 달라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방금 전에 우리가 위에서 봤던 것처럼 이렇습니다. 을에게 있어서 원처분은 수익적입니다. 을에게 있어서 원처분은 수익적입니다. 따라서 불복의 요구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을이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만약에 위법성을 주장을 한다면 을은 항상 뭐예요? 재결의 고유한 위법만 주장을 하게 됩니다. 원처분의 위법을 주장하게 될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상황은 기각재결에서만 발생한다라는 점이죠. 그러면 지금처럼 인용재결에 대해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원고 지금 을이죠. 을이 주장하는 그 위법성은 오직 재결의 위법 부분에 대해서만 주장을 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재결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게 되면 재결의 고유한 위법은 당연히 있게 됩니다. 물론 이것은 재결의 위법성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이건 무슨 말씀이냐면 인용재결에 대해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말이죠. 고유한 영역이 있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말이죠. 이때 이 원처분의 부분이 뭐라고요? 이게 0으로 수축한다는 겁니다. 원처분의 부분이 0으로 수축하기 때문에 인용재결에 대한 행정소송은 오직 무엇이다? 재결 고유한 부분에 대한 행정소송밖에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처럼 인용재결에 대해서 행정소송을 제기할 때는 여러분들이 재결의 고유한 위법, 재결의 고유한 위법이 있는지 없는지를 이 원처분 중심주의 때문에 논의를 하게 되긴 하는데 뭐만 판단하면 된다고요? 이것만 판단하면 되는 겁니다. 재결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는지만 보면 사실 다 끝난 겁니다. 아시겠죠? 네, 쉬워졌어요. 그러면 결국 지금의 문제는 이것만 보면 되는 겁니다. 이것만. 그래서 이걸 보시게 되면 그 재결이 각하재결일 때하고 본안재결일로서 인용재결, 기각재결인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때 각하재결은 행정심판위원회가 행정심판 과정에서 원처분에 대한 아무런 판단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때는 고유한 영역이 당연히 인정이 됩니다. 그 다음에 본안재결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 재결의 위법 사유가 뭔지를 봤을 때 주체 절차 형식상 하자인 경우에서는 역시 마찬가지로 원처분의 위적법 및 또는 정부당에 대한 판단에 미스가 있었던 건 전혀 아니기 때문에 원처분과의 관련성이 전혀 없으므로 역시 고유한 영역이 인정됩니다. 내용상 하자와 관련돼서는 여기서 이제 문제가 나오는 거고요. 이렇게 나오는데 기각재결, 일부 인용재결, 인용재결 이렇게 세 가지를 구분을 하셨을 때 기각재결은 아까 우리 봤던 것처럼 추가적 불이익이 발생하면 그 범위 안에서 고유한 영역이 인정되고요. 추가적 불이익이 없다라고 한다면 일반적인 그냥 기각재결은 고유한 영역이 없고 원처분과 재결이 그대로 하얀색 박스와 노란색 박스가 일치되게 됩니다. 그 다음 일부 인용재결의 경우에 있어서는 원처분이 재결의 형태로 잔존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재결의 고유한 영역 발생 가능성이 전혀 없고요. 지금은 이 문제입니다. 인용재결의 경우에 있어서는 원처분이 제3자요 행정행위인 경우에 있어서 고유한 영역이 발생할 수 있는데 앞에서 우리가 봤던 것처럼 시외버스 운송사업 면허는 바로 뭐였습니까? 제3자효 행정행위였었습니다. 그래서 고유한 영역만 우리는 판단하면 된다고 했으니까 현재 소외 대상은 바로 취소 재결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 되는 거죠. 그렇다면 쟁송수단은 행정소송. 행정소송은 무엇과 무엇?
취소 소송과 무효확인 소송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 소의 대상, 무엇을 대상으로 하는가는 취소 제기를 대상으로 합니다. 라고 답변을 해주시면 결론을 맺을 수 있겠네요. 예, 그러면 우리 답안을 가지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문 3의 해결을 보시게 되면은 무엇을 대상으로 어떠한 쟁송수단을 강구할 수 있겠는가라고 물었는데 순서는 거꾸로 살펴본다. 어떠한 쟁송수단을 강구할 수 있는지와 관련돼서 재심판 청구 금지, 그 다음 무엇을 대상으로 하는지와 관련돼서 행정소송법 19조 단서의 원처분 중심주의에 대한 논의를 하도록 합니다. 그 다음 취소 심판의 인용 재결이라고 했는데 여기에는 취소 재결과 변경 재결 그리고 변경 명령 재결이 존재할 수 있고, 근거 규정 보시게 되면 43조 3항에서 청구가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처분을 취소, 이게 취소 재결, 다른 처분으로의 변경, 이게 바로 변경 재결, 처분을 다른 처분으로 변경할 것을 비청구인이 명한다, 이게 바로 변경 명령 재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결국 지금 여기서 청구의 인용 재결이라고 함은 시외버스 운송사업 면허에 대한 취소 재결의 형태가 될 것입니다. 변경의 문제가 아니고요. 재심판 청구 금지 가능성에 대한 재심판 청구 가능성에 대한 문제는 아까 우리 봤던 대로 51조에 재결과 같은 처분 부작위 중에 재결 쪽이고요. 재결 쪽에 있어서의 재심판 청구 금지 원칙이 적용이 될 겁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 다시 행정심판 청구하는 것은 불가능하게 되고요. 그렇다면 청구 인용 재결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되게 됩니다. 이때 행정소송법 19조는 처분 등을 취소의 대상으로 삼고 있고, 이것을 38조 1항이 준용하고 있기 때문에 행정소송의 대상은 어쨌든 처분 등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행정심판의 재결은 원칙적으로 등에 포함되기 때문에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 청구상 제3자의 경우에 있어서 청구 인용재결에 대한 불복의 요구가 생길 것인가, 인용재결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겠는가, 즉 뭐다? 사실은 소의 대상 선정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재결에 대한 행정소송 제기 가능성에 대한 문제로서 방향을 약간 선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19조 단서와 38조 1항에 따르게 되면 뭐라고 하고 있느냐?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이때만 재결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재결의 고유한 영역 유무가 핵심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했습니다. 먼저 원처분 중심주의 논의를 꺼내려고 하면 재결주의와의 한번 비교를 들어가 주시고, 원처분 중심주의는 원처분과 재결을 원칙적으로 소의 대상으로 인정을 하면서 원칙적으로는 원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재결의 고유한 위법이 있을 때만 예외적으로 재결에 대한 행정소송을 인정을 하게 되며, 재결주의의 경우에 있어서는 무조건 재결에 대해서만 행정소송을 인정을 하게 되는데, 이때는 원처분의 하자 역시도 주장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해주게 됩니다. 검토, 무엇이 어쨌든 간에 행정소송법 19조 단서에서 원처분 중심주의에 대한 근거 마련했으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그 다음 원처분 중심주의와 본안 판결, 이것은 무엇이냐면 사실 행정소송법 19조가 대상적격 규정처럼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재결의 고유한 위법성을 요구하고 있고, 재결의 위법성 여부에 대한 판단은 행정소송의 본안 판단 문제이기 때문에 원처분 중심주의에 위반되냐 안 되냐에 대한 판단은 각하 판결의 대상과 본안에 들어갈 수 있겠는가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인용 판결과 기각 판결에 대한 문제로서 결론이 나오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재결의 고유한 위법성에 대한 문제는 어쨌든 재결의 고유한 영역이 먼저 존재해야 되게 되는데, 이때 재결의 고유한 영역에 대한 문제는 각하 재결과 본안 재결로서의 주체 절차 형식, 내용상 하자로서의 본안 재결로서의 기각 인용, 일부 인용 재결에 따라서 이와 같은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원처분으로서의 시외버스 운송사업 면허가 제3자요 행정행위이기 때문에 인용 재결에 대한 행정소송 제기가 가능하다고 볼 것입니다. 그렇다면 결론은 어떻게 나오느냐? 재심판 청구 금지 규정으로 인해서 우선은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쟁송수단이 될 것이고, 그 소의 대상은 바로 인용 재결로서의 취소 재결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설문 1번, 2번, 3번
예, 그 논점이 복잡하기 때문에 각각 나눠서 우리가 짧게 살펴봤고요. 예, 53회 행정고시 기출문제. 첫 번째는 행정수행에 있어서의 원고 적격 문제, 그다음 무효확인수의 35조 논의도 포함이 되어 있었고, 설문 2번에서는 사정 판결과 관련된 모든 논점을 살펴보았으며, 설문 3번에 있어서는 인용 재결에 대한 행정수행과 관련된 원처분 중심주의 논의를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53회 행정고시 기출문제 함께 해결해봤습니다. 수고들 많이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